제가 지금 뒤에 이렇게 이 방통위원장 교체가 언론 자유 보장인가 이런 2019년 8월 8일 기사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요 이 권경의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성열 한동안 꽂혔죠. 꼭 쫓아내야 한다 말해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시간이 이제 그 보도 되기 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록에 오류가 있다 막 이런 거로 해서 오보다 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미디어 오늘에는 조선하고 중앙이 사실상 오보했다만 미디어 오늘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오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문제지, 이게 지금 쫓아내야 한다 말았다 이거는 이제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니까,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니까 뭐가 뭔진 모르겠죠. 뭐 권경의 변호사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둘만이 진실을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진실 게임에 휘말리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단 말이에요. 그 진실 게임에서 누가 알아? 서로 뭐 전화 통화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쫓아내야 한다 말했다 이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논쟁이 있다 정도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고, 전혁수 기자가 쓴 거예요 또. 방통위원장이 여러분 지금 방통위원장이 바뀐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호성 방통위원장이었거든요. 작년에 2019년 8월 8일 8월달 기준 작년 1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의 사표 표명을 두고 사실상 경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정부가 지들이 임명하고 지들이 내쫓은 장관급 인사 1호지. 지금 보니까 이 정부에서요, 지들이 임명했어. 검찰총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장관급 독립적, 그것도 독립기구란 말이야. 임기가 보장된 3명 나가라고. 니들이 임명한 장관급 위원장 3명, 뭐 총장 3명을 나가라고 하는 니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자, 보세요. 이호성 위원장이 얘들한테 어떻게 삐딱선을 타서, 쟤들 입장에서 어떻게 삐딱선을 타서 갈렸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상 공약이 언론의 자유 보장이었어. 그리고 각자 자기라고 할 말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막 언론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욕을 개처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언론 통제를 하려고,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가 언론 통제하려고 해서 욕을 개처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언론 통제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꿈꿨잖아? 나는 그럴 줄 알았다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요,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런 언론 독립의 이런 거에 상징과도 같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뭐 그런 거에서 이분이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 가짜뉴스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가짜뉴스 언론사한테 벌점 먹이고 유튜버 통제하고 그런 걸 원했는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노노노노 그거 아니야, 좋은 방향 아니야, 이렇게 돼 있죠.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라는 건요, 이건요 뭐냐면 미디어에서 말하는 걸 가짜냐 진짜냐라고, 가짜뉴스냐 진짜뉴스냐를 시민들이 스스로 구분하라, 선동이냐 정론이냐를 시민들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문해력, 미디어를 보는 그 시민의 역량을,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이나 이런 것 쪽에 보면, 이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잡학인데, 옛날에 이 미디어가 맨 처음에 나오면 신문도 그렇고 라디오 텔레비전도 그렇고 맨 처음에 여러분 이게요, 인력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이게 되게 자극적으로 가고 선동 위주로 가다가 이게 점점 변하고 인력이 보강되고, 그리고 정론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맨 처음에 자극적인 걸 하다가 나중엔 몸에 좋은 거 찾거든요. 결국은 뇌에 좋은 걸 찾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역량,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거 그냥, 우리는 가장 잘못된 우리의 교육이란 게 뭐예요? 외웠고, 이게 권위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물어보니 1, 2, 3, 4, 5 중에서 눈치 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너가 골랐으면 한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찍어라 이거사. 우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답은 정해져 있고 남의 눈치를 보는 교육을 받아왔다고요. 미디어 리터러시가 발달할 수가 없지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한 사람도 여러분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기가 더럽게 엉망인 교육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이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게 정말 떨어진다고요. 창의력 기타 등등. 자기 생각을 가지기 전에 남의 생각에 눈치 보는 걸 배우니까. 이효성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나 방통이나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찍어내려서 이게 답이야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고를 수 있게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자율 정화죠. 가짜 뉴스라든지 미디어 환경에서 자율 정화. 그래서 이제 옐로우 미디어라고 생각하는 건 조회수는 많이 나오겠지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옐로우 저널, 아니면 뭐 정론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적 조회수는 안 나오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강한 정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정론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수익에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회원들이 후원을 해주는 뭐 이런 식이 됐든 뭐든 미디어는 어떻게든 시민들이 정화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개입해서 찍어 누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방식이죠. 이효성 위원장이 말하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라든지 기타 등등은 시민사회의 자율적 힘을 믿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청와대 여당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정파적으로 봐서 우리 편 아니면 찍어주란 말이야 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갈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중도 사태가 이게 언론에 미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갈아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 들어가신 분이니,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지. 한상혁 방통위원장, 윤석열 한동훈 꼭 쫓아내야 한다, 이게 방통위원장이 할 말이냐고. 아무리 지인끼리 얘기를 하고 권경애가 삐딱선 타니까 설득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런 정파적인 말을 해야 될 위치가 아닌 건데, 이게 임명부터가 정파적으로 임명이 된 방통위원장이다라고 보여진다 이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제 고발 뉴스, 땡큐. 이럴 때 아주 고발 뉴스가 땡큐지. 이상호 기자님 아주 이럴 때 땡큐인데, 전요 대표적 언론심의 민원연 사무처 신민희 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이 임명되었다. 92년 활동가로 민원연과 인연을 맺은 신 사무처장은 96년 민원연을 떠나 참여정부 청와대 미디어정책 행정관 노무현재단 YWCA에 몸 담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 특정 정파에 몸을 담고 정부에 했었던 사람, 오케이, 좋다고. 이거는 뭐라고 하지 않아. 다 이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시 시민사회로 돌아와서 그 시민사회가 정파적인 무기로 누구를 이게 정파적인 무기로 또 누구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동재 이제 고발, 민원연이 이런 식으로 되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정파적으로 난리를 치면 말이죠. 이렇게 정파적으로 장난질을 치면 말이에요. 시민사회가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파는요. 제가 우파가 뭘 해야 될지 너무 쉽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왜 우파들한테 계속 이제 어떤 그런 조언이 되는 거냐면 결국 우파판 민원연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파판 민원연. 시민사회가 정파적으로 우파 버전 민원연, 좌파 버전 민원연, 시민도 정파적으로 쫙 갈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호성 방통위원장 갈리는 거를 너무, 이게 대단히 큰 일이었는데 너무 가볍게 봤어. 그 당시에 또 8월 달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그 당시에 저도 저쪽 편 인간들 편이었던 시절이니까, 조국 사태 벌어지기 전이잖아. 나라가 두 쪽이 나게 생겼어. 정론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여러분 보면 여기서도 이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뭐 쫓아내고 뭐 기타 등등 하고 뭐 감사원장 쫓아내고 검찰총장 쫓아내고 뭐 방통위원장은 이미 갈았고 쭉 이렇게 해서 지들 세상 오면 그러면 반드시 얘들이 유튜버는 조집니다. 이 환상형 방통위원장은 일단은 큰 대어를 잡고 나면 잔챙이잖아. 잔챙이 사냥도 할 분위기라고 이게. 여러분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요렇다. 스바랄.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